안녕하세요. 2020년도 1, 2회 통합 전기산업기사 회로 이론을 강의한 윤종식입니다. 한 문제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1번 문제 보시면 Z 이꼬르 5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J 5민 세 개의 임피던스가 Y 결선되어 있다는 거, 성간전압이 220V인 평형 삼상 전원에 연결하였다. 이때 소비되는 유효전력이 얼마냐? 유효전력 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P. 그럼 일단 주어진 거를 보면요. 임피던스 Z가 5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J의 5래요. 이거 이제 크기만을 일단 산출하면 루트 실수 제곱이니까 5 루트 3 제곱 허수 제곱이니까 5 제곱.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시면 15미 나옵니다. 그다음 이제 임피던스에서 중요한 게요. 이 실수부가 무엇을 나타내냐면 저항 I 값을 나타냅니다. 이 허수부 값이 리액턴스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주어져 있는 게 성간전압 VL이 얼마로 줬냐면 250V를 줬대요. 그때 삼상이고요. Y결선이랍니다. 그때 유효전력을 구해라 그랬어요. 그럼 유효전력 P는 기본이 세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3, VP, IP, 코사인 세타. 성간으로 나타내면 루트 3의 VL. I의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유효는 실수니까 R에서 소비되는 전력에 의해서 3, IP 제곱의 R입니다. 단위는 와트. 그럼 어느 걸로 풀든 다 문제는 답이 나와야 하는데 이 공식을 쓰게 되면 상전압도 없고 상전류도 없고 역류도 없어. 그럼 세 개 다 찾아야 되고요. 요거 이용하게 되면 성간전압은 줬지만 선전류하고 역류이 없으니까 두 개 찾아야 되고요. 요무거 쓰게 되면 저항은 줬으니까 상전류만 찾으시면 되고 그러면 저항 하나, 상전류 하나만 찾는 게 좀 편하니까 요거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그럼 전류 I는 전압을 임피던스 나누면 전류입니다. 근데 무슨 전류를 구해야 되냐면 상해 전류를 구해야 돼요. 그럼 전압을 상전압으로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상전압을 준 게 아니라 성간전압을 줬어요. 그럼 루트 3으로 나눠야지만 상전압이 나옵니다. 왜? Y결선이기 때문에. 그 다음 임피던스로 나누시면 되지. 그럼 갖다 넣으시면 루트 3에 임피던스가 10ohm이라고 크게 찾아냈고요. 성간전압이 250이래요. 10으로 나누면 루트 3분의 25A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상해전류 구했으니까 이제 갖다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넣게 되면 3 곱하기 IP라는 거 여기 찾았으니까 루트 3분의 25. 그거 제곱. 그다음 저항 R은 줬죠. 5 루트 3이라고. 그래서 요거를 계산기로 다 두들겨 보시면 얼마가 떨어지냐면 5413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에 가 있다, 2번에 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2번 문제 보시면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스위치 S를 T-꼴로 0에서 닫았을 때 VL, L에 걸리는 전압이 100V고요. 시간에 대한 전류의 변화가 T-꼴로 0초였을 때 400A/s래요. 그때 L에 걸리는 L의 값이 얼마냐 했어요. 그러면 L에 걸리는 전압 줬으니까 이걸 이용하는 거죠. 코일에 유기되는 전압은 패러데이 법칙을 씁니다. 그래서 L, DT분의 DI죠. 단위는 볼트. 그럼 L에 걸리는 전압이 100V래요. 일단 자기인도 L은 구하고자 하는 거고 시간에 대한 전류의 변화 줬네. 400이라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A 값이니까 건너가면 되겠죠. 그래서 400분의 100이네. 뭐. 4분의 1이니까 0.25 헬리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에 있냐면 3번에 가 있네요. 일단 3번. R1인 저항에 R1인 가변장이 연결된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전류 I를 최소로 하기 위한 저항 R2 값을 물어봤는데요. 이 전류가 최소가 되었을 때 요 I2를 얼마로 해야 되냐 이걸 물어본 거였는데 요 문제는 원래는 이제 유도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좀 복잡해서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요 I2는 요 끄트머리에 있는 저항 R을 항상 2등분한 게 답입니다. 그래서 2등분되어 있는 거 2번 찍어주시면 답이다라는 거. 만약에 이게 숫자로 100ohm이라고 줬다라고 하면 절반이니까 50ohm이면 돼. 그래서 항상 요 맨 마지막 거에 반절이 됐을 때 전류가 최소로 흐르게끔 돼 있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근데 4번 보시면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VA, VB, VC는 평형 삼상이래요. 전압이라고 했을 때 전압 V0는 얼마냐? 요 V0 중성점에 걸리는 전압 차지래요.
중성층에 걸린 전압은 A상에 대한 전압, B상에 대한 전압, C상에 대한 전압을 다 더한 값입니다. 이때 평형이나 대칭일 때 항상 0V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3상 평형, 대칭 3상이었을 때는 각 상의 전압 3개를 더하든지 전류를 다 더해도 항상 0로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0이 답입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문제 보시면 9옴과 3옴의 저항 6개를 그림과 같이 연결했을 때 A, B 사이의 합성 저항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 그림을 딱 보면 요 3옴, 3옴, 3옴은 가운데 콤봉되어 있으니까 Y 결선되어 있는 거고요. 요 9옴은 패로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 결선이에요. 그러면 Y와 데이터가 섞여져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바꿔야 됩니다. 그럼 요 4옴짜리, 3옴짜리 3개 Y 결선을 데이터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데이터를 하니까 끝점을 이렇게 이어버립니다. 이렇게. 있게 되면 3옴, 3옴, 3옴 똑같은 저항을 Y에서 데이터로 가면 몇 배로 늘어나냐면 3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3배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9옴, 여기도 9옴, 여기도 9옴이 돼. 그럼 이 그림을 다시 그리면요,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가 9옴이고 여기가 9옴이고 여기가 9옴이고 바깥 안에다 만들어 놓은 것도 9옴, 9옴, 9옴이야. 그럼 요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무슨 연결이냐면 병렬입니다. 전류가 논아지는 형태니까. 그러면 같은 저항 두 개가 병렬일 때 개수로 나누면 되니까 4.5옴이야. 요 두 개도 병렬이니까 개수로 나누면 4.5옴입니다. 요 두 개도 병렬이니까 개수로 나누면 4.5옴이에요. 요걸 다시 또 그림으로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가 4.5, 여기가 4.5, 여기가 4.5옴이죠. 그럼 이제 무슨 연결이 되냐면요. 전류가 쭉 가다가 요리 가는 길이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있고 빠져나갑니다. 그럼 두 개가 직렬이니까 더해주면 9옴이야. 그럼 9옴과 4.5가 병렬이니까 합성저항 RAB는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하고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로 눌러보시면 3옴이 나옵니다. 그래서 3옴으로 되어 있는 거 체크하시면 돼. 그다음 이제 6번 문제 보시면 그림과 같은 회로의 전달 함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그림을 보면 전류 흘러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직렬입니다. 직렬로 나오면 무조건 임피던스 써놓는 거예요. 저항은 그 자체가 임피던스니까 바꿀 필요가 없고요. C에 대한 임피던스를 라플라스 변하면 CS분의 1입니다. 써놓고 이제 답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렬에 대한 전달 함수 GS 구해라 그러면요. 밑줄, 입력, 임피던스로 출력 임피던스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네 거로 밑줄. 입력은 앞쪽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가 직렬이어서 다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출력 V2는 E2는 왼쪽 오른쪽에서 쳐다보는 거니까 요 두 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I2와 C에 걸려 있으니까 두 개의 합성 저항 놓으시면 돼요. I2에다가 CS분의 1이 직렬이니까 더해 주시면 돼. 근데 보기에 보니까 이런 답이 없어요. 그럼 만드셔야 돼요. 분수인데 분수가 또 들어있으니까 안 좋아서 CS를 날립니다. 그럼 나눗셈이니까 곱해서 없애. 그럼 위에도 똑같은 거 곱해지만 크기의 변화가 안 생깁니다. 그럼 이제 정리하면 밑줄. 둘이 이렇게 곱해주면 I2에 CS 나오고요. 플러스 둘이 곱해주면 CS 약분됐으니까 1이 나올 거고요. 하나 곱해주면 R1에 CS. 플러스 여기다 곱해주면 I2에 CS. 플러스 여기다 곱하면 CS 약분되니까 1입니다. 그래서 직렬로 소자가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입력 임피던스, 출력 임피던스 구해서 나눗셈만 하시면 돼서 입력은 앞에서 보는 거니까 세 개가 다 직렬로 들어가 있으니까 직렬에 대한 합성저항 임피던스 놓으시면 되고 출력 V2는 I2와 C에 걸려 있잖아요. 두 개가 직렬이니까 두 개 임피던스 구해서 놓은 다음에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7번 보시면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5옴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요 5옴에 흐르는 전류 요걸 구하래요. 그럼 전류를 구하려고 보니까 전화번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전화번에서 공급되는 전류도 있고요. 이 전화번에서 여기에 공급되는 전류도 있어요.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다 보니까 중첩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5V 단락을 시킵니다. 5V 단락 곁에 흐른 전류를 I1이라고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 여기가 단락이니까 쇼트야. 쇼트 시켜놓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쇼트 된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10V가 되고요. 여기가 몇 옴이냐면 15. 그 다음 여기가 이제 5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에 흐른 전류 I1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류가 이제 어떻게 흐르냐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류가 흐르는데 여긴 저항이 없고 여긴 저항이 있어. 그러면 저항이 없는 쪽으로 전류가 다 순환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서 제로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요번에는 요 10V를 단락을 시킵니다. 10V를 단락 끝에 흐르는 전류 I2라고 해보죠. 그럼 여기를 단락 시켜놓고 회로도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15옴이고요. 여기가 5옴이고 여기가 이제 몇 볼트냐? 5볼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에 흐른 전류 I2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I2인데 그림을 보면 플러스에서 전류가 쭉 갑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럼 전류가 둘로 놀아지니까 병렬이어서 병렬 때 전압이 똑같이 걸리는 거니까 5옴에 5볼트 걸려 있는 거에서 I분의 V 해주시면 R이 5옴이고요. 전압이 5볼트니까 1A 흐르겠네요. 그럼 이제 세 번째. 그럼 전체 전류 I는 둘이 이제 더해만 주시면 돼. 그럼 I1은 0이고요. I2는 1이니까 1A가 되겠네. 그래서 1A로 되어 있는 거 3번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화번이나 전류원이 여러 개가 중복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중첩을 쓰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번은 단락, 전류원은 개방을 시키는 건데 요 5V를 단락시켜서 전류를 한번 구하고요. 요 10V로 단락을 시켜서 한번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합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8번. 전류에 대한 대칭분이 I0니까 영상분이고요. I1 그럼 정상분이고요. I2는 역상분입니다. 3상 전류 중에 A상에 대한 전류 IA의 크기를 구하래요. 그럼 A상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려면 대칭 성분이 영상, 정상, 역상의 합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돼. 그럼 I0라는 거 좋네요. 마이너스 2 플러스 J의 4. 그 다음에 I1 좋네요. 플러스 6 마이너스 J의 5. 그 다음에 I2 좋네요. 플러스 8 플러스 J의 10이랍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 더해 보시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실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둘이 더하면 4죠. 거기 8이 있으니까 12네. 허수끼리 더합니다. 그럼 J8에다가 J5니까 마이너스 1이죠. 10이니까 9네. 요거는 이제 실수, 허수인 복소수이고요. 크기만을 구해라고 했으니까 루트. 실수 제곱이니까 12제곱. 허수 제곱이니까 9제곱이야.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15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15A로 되어 있는 거 3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9번 보시면 V 이꼬르 50 루트 3 마이너스 J의 50, I 이꼬르 15 루트 3 플러스 J의 15A일 때 유효 전력 P와 무효 전력 Q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그럼 이제 전압 전류를 복소수로 줬을 때는 복소 전력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그럼 복소 전력 PA는 전압의 공액 복소수에다 전류 I를 곱해 주시면 돼. 그럼 전압의 공액 복소수는 허수부의 부호만 반대로 바꿔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50 마이너스 됐으니까 플러스로 바꿔. J의 50. 전류는 공액이 아니니까 그대로 곱합니다. 루트 3 플러스 J의 15.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로 두들겨 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1500 플러스 J의 1500 루트 3 나옵니다. 단위는 P상 전력이니까 볼트 암페어야. 그때 요 실수부가 유효 전력 P, 와트가 되는 거고요. 이 허수부의 값이 Q, 무효 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에 가 있냐면 2번에 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 이제 10번 보시면 풀이의 급수로 표현된 외형파 FT가 반파 대칭 및 정연 대칭이었을 때 FT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이 반파 대칭이면 뭐만 존재해야 되냐면 홀수만 존재해야 됩니다. 홀수를 다른 말로 기수라고도 합니다. 짝수는 이제 우수라고도 얘기하고요. 정연이에요. 그럼 정연은 뭐만 있어야 되냐면 정연은 사인파입니다. 그래서 사인만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인만 존재해야 되고요. 요 BN이 홀수로만 들어가 있어야 돼서 BN의 기수항에 홀수항만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